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한 녹색정의당 쉽지 않은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최다선 현역 의원이자 이번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선의 심상정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향갑에 출마하셨으니까 후보님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보님, 네. 이번 총선 판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의 개인적인 고향갑 지역 선거도 하셔야 되고 이 녹색정의당의 이제 비례대표 선거도 이끄셔야 되는데 어떻게 판세 보고 계십니까? 일단 녹색정의당. 이제 뭐 녹색정의당은 이제 완전 바닥을 쳤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요. 빠른 속도로 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시민이 이른 새벽에 저희 당사 앞에 OS 그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2개 하고 편지를 놓고 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녹색정의당에 실망했고 등을 돌리기도 했는데 대통령과 다른 당들 하는 걸 보니까 녹색정의당에 대한 실망이 과도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된 야단을 맞은 만큼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잘 일어서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였어요. 저도 그걸 보고서 가슴이 울컥했고 우리 당원들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20년간 유일한 제3원내정당을 지켜왔던 녹색정의당이 유일한 약자들을 위한 정당이 빨리 기운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서 주기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 호된 비판을 했던 분들일수록 이 진보 정치를 응원하고 성원했던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성원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이번 총선 혁신 총선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이제 위원장님을 하죠.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 좀 어려워진 지금 원인은 뭐고 그거를 타개하려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동안에 뭐 지지자들에게 크게 실망을 준 그 표현들이 뭐냐면은 뭐 정의당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안 보인다 도대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지난 총선의 그 위성정당 사태로 이제 저와 또 녹색 정의당이 정치적으로 크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3번의 비대위를 거치면서 체력이 악화됐고 또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로 총선을 지금 준비하고 치르고 있는데 어쩌면 언론에서 이 혁신의 모습이 거의 노출되지 않았어요. 지난 2달 동안에. 어떤 한 방송사는 50일 동안 한 카트도 화면에 뉴스에 나오질 않고 자막으로만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도 준칙에도 맞지 않고 정말 그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짧게라도 한 카트씩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의당의 변화의 모습을 눈여겨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마 미워도 다시 한번 정의당의 미래를 응원해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보면 예전에 정의당 명칭을 쓰던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뭐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3당으로서의 어떤 정의당의 좀 존재 가치라든지 돋보이는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다른 제3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제3지대가 뭐 겉으로는 커졌지만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파이가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근데 뭐 이제 원래 선거 때마다 이제 제3당들이 우후죽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또 검증되고 걸러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다른 이제 그 제3당들 모습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히면서 이제 정의당 그래도 역시 정의당이다. 제3당으로 꼭 살아남아야 되고 더 힘을 가져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예전에는 뭐 위성정당을 빼고 얘기하더라도 제3당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당이 정의당이었거든요. 뭐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이번 총선에는 제3당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이 너무 파이가 커져서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게 돼서 이 정의당 녹색정의당에게 조국혁신당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이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은 또 정의당도 사랑했던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정의당이 정말
그 힘내서 예. 정권 심판에 앞장서면 다시 정의당을 지지할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저희에게 경쟁할 건 경쟁하고 예. 협력할 건 협력하는 정당이다. 조국 혁신당이 뜬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내로남불 현상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대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조국 대표니까 네. 뭐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심한 이제 수사와 탄압을 받았는데 그러면 니네는 김건희 여사는 당신들 가족들은 왜 수사 안 해?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보고 정권 심판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도 조국 혁신당이 예. 선거용 프로젝트 정당을 넘어서 예. 뭐 독자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예. 이 정의당에게는 사실은 조국 사태란 게 좀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이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의 어떤 스탠스 이 부분 때문에 정의당이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국 대표는 서울 고등법원까지 징역 2년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조국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을도 지금 검증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평가하리라고 보고요. 예, 뭐 그렇겠죠. 조국 그건. 개인과 또 조국 혁신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예. 국민의 평가를 받아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과 우리 녹색 정의당은 뭐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아마 비례대표 기호 1번 박은정 후보 예. 서초동 엘리트로 성장한 그분의 삶과 또 평생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노동자로 살아온 나순자 후보의 삶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당은 또 조국 혁신당과 달리 사법 리스크 있는 후보 없고 네. 종부세 내는 후보 없고 예. 그리고 또 뭐 전관예우를 받는 검사 판사 출신 없습니다. 예. 아마 그 차이만큼 지지하는 시민도 다르고 또 노선과 가치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또 정권 심판이나 예. 정치 개혁에 있어서는 예.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 소환제, 네. 대통령 국민 소환제 얘기를 김준호 대표가 꺼내더라고요. 네, 그러셨네요, 보니까. 예. 이게 국민 소환제가 우리 보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있는데 네. 주민 소환제라고 네, 네. 국회의원에도 아직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네. 대통령 국민 소환제라. 이게 이제 뭐 예. 처음 얘기는 아니고 진보개혁진영에서 개헌안을 만들 때 꼭 들어가는 건데요. 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권 심판 열망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권의 피해 시민들은 뭐 보수, 진보, 중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 피해자 모두를 결집할 때 제대로 된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진영 간의 첨예한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 이 정권 심판론이 결국 이제 권력 투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9명의 재판관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 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좀 불행한 역사일 수도 있는데 네. 5년 단임 이제 정권인데 저 임기 말까지 높은 인기와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는 전직 대통령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도입하면 이게 잘못하게 되면 전국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이제 상당히 정치 의식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뭐 네. 어떤 진영 간의 대결로 탄핵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판단 없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제 진영 간의 대결로 이 심판 문제가 다뤄지게 되면은 엄청난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이제
갈등이 소모적인 갈등이 이제 양상되니까 정치권에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주권자인 시민들이 대통령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치사회적 갈등과 우리 불행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 비례대표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되고 공보물들의 집으로 막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신 분들 중에서 언론의 일부 언론의 평가들도 보면 이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면면을 보면 능력이나 도덕적인 측면이나 다른 야권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권은 빼고요. 다른 야권의 비례대표 명단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이제 해주시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세요. 그 얘기를 진즉부터 해야 되는데 양당의 그 공천 잡음 중심으로 언론이 막 쫓아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되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사고라도 쳐야 되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저희 비례대표 선출 과정과 그 명분은 저희 녹색정의당의 뼈를 깎는 혁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번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보건의료 노동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나순자 후보고 2번은 허승규 청년 녹색 정치인인데 이분이 지난 지방선거 때 안동에서 18%나 받았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안동에서요? 15%도 넘고 18%. 15를 넘기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굉장히 유망한 그런 아주 당찬 녹색 정치인이고 3번은 진보정당 텐에에서 이제 영암에서 군의원하고 전라남도 도의원 한 명 뽑지 않습니까? 한 아주 탄탄한 이보람이 후보고 4번은 이제 노동자 인권 거리의 변호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5번은 전국 여성 총농민의 대표인 여성농민 6번은 우리 김준우 대표 그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8번인데 그 우리나라 국립과학기상원 초대 원장인 대기 과학자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조천호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 있는 명단을 만드신 거잖아요. 공천 자금도 없이. 근데 왜 보도를 안 해주시냐고요. 그게 근데 꼭 언론 문제가 아니라 녹색정의당 자체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원하고 관심에 가는 쪽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준우 대표하고 우리 또 SBS 뭐 여러 방송사 찾아다니면서 이제 항의도 하고 요즘 또 열심히 보도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더 그동안에 못 해주신 것까지 보태서 해주시고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좀 그동안에 빼놓은 거 차별한 거 다 채워주세요. 선거 전까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뭘 어떻게 해서 녹색정의당에 좀 그 지지도를 올리실 생각이세요?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 혁신의 노력 그리고 탄탄한 도덕성과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유능한 역량의 후보들을 이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개인 출마 지역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심상정 뭐 5선 좌절 이렇게 벌써 그냥 그 헤드를 뽑은 분들도 많은데 그 여론조사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히 바닥민심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일보에서 저희 고양갑 지역을 혼전으로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야구로 치면 3회인데 지금 속도로 추격을 하면 이제 9회 말에 홈런으로 끝내기 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녹색정의당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